예측할 수 없는 생과 사의 갈림길. 생명을 위한 응급실의 사투가 시작된다. 왜요? 이름 보호자분. 자꾸 알아주고 갈게요. 날이 풀리고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면 응급실도 더 분주해진다. 그런데 겨울도 다 지난 이 계절에 잔뜩 얼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환자 한 명 찾는데도 한참을 헤매고 우왕좌왕 좌충우돌 진땀 빼는 이들. 24시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도 자꾸 실수하게 되는 이들은 전공의 1년차 새내기 의사들이다. 이제 응급의학과 1년 차니까요. 예, 두 배로 뛰어야죠, 이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긴장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중환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던 수련위에서 벗어나 직접 환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은 무겁기만 하다. 그런 후배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히 일러주는 선배 의사들도 감회가 새롭다. 우리가 작년에 저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겪어왔던 길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훈련사들도 있고 이제 막 치열한 현장에 첫 발을 내디딘 1년차 의사들. 아직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조금씩 진짜 의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화창한 오후, 7살 꼬마 환자가 실려왔다. 지금 아픈데 어디 있어? 다리? 눈하고 다리. 차 드셨어? 네, 뒤 트렁크 쪽에 킥보드가 이제 넘어지면서 그 킥보드에 이제 바퀴 걸려서 넘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다친 것 같더라고. 부러진 것 같아요. 킥보드를 타고 놀던 꼬마. 뒤에서 오던 차바퀴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코 아파? 코? 안 아파요. 어디가 제일 아파? 이 눈하고 더디요. 다리? 여기 아파? 아니요, 여기 여기가 다리 전체 다. 다리 전체 다 아파? 많이 놀랐을 텐데도 또박또박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아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의료기를 보자 이제 병원에 온 게 실감나는 모양이다. 싫단 말이야.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어디냐고? 어디 있어? 엄마 불러와. 알았어. 누워. 알았어. 아유 왜? 알았어. 엄마가 오자 안정을 찾나 싶더니 그것도 잠시다.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예요?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네네. 하지만 치료하면 돈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데. 돈도 어디가 안 내. 너 별 걱정 다 해. 왜 그런 걱정이 해? 아프면 치료를. 어떻게든 치료를 피해가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꼬마. 하지만 통할 리 없다. 싫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싫단 말이에요. 뭐가 싫어? 뭐가 싫어? 주사 같은 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누가? 그러니까요. 안 주사 안 해줘. 누워 있어. 주사 같은 거랑 아픈 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모 뭐 가져왔는데? 안 갖고 이모 주사 왔잖아. 가져왔어? 아니요. 근데 그 그냥 누르니까 앉아 있을래요. 안 돼. 여기 앉아 아프잖아. 있을래요. 아프잖아, 민호야. 민호야. 앉아 있을래요. 알았어. 앉아 있어. 주사 놔주고 주사 안 싶단 맞을 거예요. 말이에요. 사진 찍고 오자. 알았지? 정말이죠? 사진 찍을 거야. 가짜면요. 가짜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저기 가서 어떤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 하지만 다리가 그러니까 이거 잡아줄게, 알았지? 그 대신 움직이면 주사 맞아야 되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서 가만히 있자. 이번엔 아픈 다리 핑계도 대보지만 또다시 실패. 의심 많은 꼬마 환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이름이 뭐야? 슬라임 찍는 거잖아. 뭐야? 스트라이? 옆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내가 스트라이 좀 찍자.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엑스라이 촬영이 시작됐다. 어디 있어? 다행히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되는데 우리 사진도 잘 찍고 왔는데 주사도 한번 씩씩하게 맞을까? 싫어요. 깐깐한 꼬마 환자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싫어요. 내가 그렇다고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봐야 주사를 피해갈 수는 없는 법. 엄마 잠깐. 잠깐. 주사 이게 살살 해주세요. 알았어. 잘했다. 왜안 맞아? 되게 잘하면서. 안 아프지? 응? 끝이에요? 맞고 나니 주사도 별것 아니다. 이제 찢어진 다리와 눈을 봉합하는 또 한 번의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치료는 1년차 최석재 선생이 맡았다. 아프다. 주사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씻어주려고 하는 거야. 씻어주는 거야, 그게. 반을 잘랐다. 잘랐어. 반을 잘랐다. 네. 반을 잘랐다. 자르는 거야. 그냥 윤희야. 하나도 안 아프지? 시원해. 시원하다. 아이고, 괜찮아. 빨리 해야 장난꾸러기구나, 장난꾸러기. 하나도 안 아프지? 네. 시원해요. 또 해야 돼요? 응, 여러 번 해야 돼. 킥보드 했다 그랬잖아. 어렵잖아. 이제 물총 같다 저거. 별로 안 나. 아이 눈높이에서 친절히 설명해주는 의사 선생님. 소독 다 했어요? 응, 형은 실력이 어때? 마음에 들어? 군대는 언제 다 해요? 치료가 시작되자 언제 때 썼냐는 듯 눈이 반짝반짝하는 아이. 너무 잘해. 덕분에 치료는 훨씬 수월해졌다. 그렇게 무사히 봉합 수술이 끝났다. 얼마나 됐어요? 갑자기 당한 사고에 또 무서운 치료에 많이 놀랐던 아이도 이제 겨우 한숨 돌린다. 이젠 여유만만. 옆 침대 치료 구경에 푹 빠졌는데 유난히 치료 과정에 관심이 많은 꼬마다. 얘는 또 그런 쪽에 관심 많아요. 뭐 백혈구는 뭐고 적혈구는 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해? 의사 하고 싶어? 의사 무섭지 않아? 알고 보니 꿈이 의사란다. 사실 치료를 맡았던 1년차 최석재 선생도 어렸을 땐 소문난 개구쟁이였단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길병원에 실려왔던 응급실에 실려왔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필통에 있던 그 온도계가 재밌어가지고 온도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재밌어서 그걸 깨가지고 안에 살펴본다는 게 또 맛을 본다고 그걸 또 입에다 넣은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요즘 환자들이나 뭐 특히 아이 환자들, 어린이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생각나고 아이들한테도 제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응급실 단골이었던 개구쟁이는 이제 의사로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새벽 무렵 응급실이 한가하다. 오늘 당직은 1년차 최석재 장지용 선생이다. 잠시 한가로운 틈을 타 병원 밖을 나서는 두 사람. 바쁜 응급실 근무로 저녁도 거른 탓에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다. 새벽 공기 싸늘한 응급실 밖 입구가 1년차 선생들의 야식 장소다. 할만해?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야? 야, 네 입술 보니까 진짜 불쌍하다. 그새 입술에 물집이 잡힌 장지용 선생. 아니 원래 조금 피곤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예, 저희 풀당 이제 4주 중에서 2주 이제 지났고요. 이제 3주째 들어가는데 이제 나이트로 바뀌고
좀 체력도 좀 고갈된 것 같고 병원에서 먹고 잔 지 어느새 보름째다. 이렇게 환자분들 이제 눈 맞으면서 들어와야 이제 눈 오는 줄 알고 비 맞으면서 들어와야 비 오는 줄 알고 네. 진짜 응급실 생활 뭔가 이제 대충 느끼고 있어요. 나 눈 오는지도 몰랐는데. 몰랐어? 몰랐는데. 잠깐의 달콤했던 휴식도 환자가 들어오는 그 순간 끝이다. 그렇게 혹독한 1년차 생활을 견디며 진짜 의사로서 조금씩 단련되고 있다. 그때 응급 환자가 도착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전해들었다. 술 2병이랑 유서는 뭐 죽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거기 있어요. 유서와 함께 발견된 것은 바로 신경 안정제. 저기 이제 방에 이제 흐트러져 있어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다시 다음에 퍼쳐 있었어요. 누워져 있었다 그러거든요.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했다는 것. 환자분 매달 먹었어요. 매달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약 흐트러져 있었다는데 드신 것 같은데 안 먹었어요. 환자는 약물 복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유서까지 써놓은 상태라 환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술집도 드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좀 나가주세요. 조금만 얘기 좀. 전에도 이러신 적 있으세요? 놔두세요. 그런데 링거까지 뽑아버린 환자. 환자의 행동은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보호자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허락하에 위세척을 강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왜 이러세요? 왜? 환자분 알았어요. 약물 복용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해 위세척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안 먹었다고. 안 먹어도 해. 지금 흡수 제한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예? 세척 아니야.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다. 약물 복용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이내 위세척을 실시해야 장으로의 흡수를 막을 수 있다. 식염수를 투여하는 위세척을 실시하고 활성 수출 이용해 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약물까지 제거한다. 모든 걸 포기한 듯 어느새 얌전해진 환자. 우여곡절 끝에 일단 위기는 넘겼다. 유서를 썼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그 약을 드실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돼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생명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묶든지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하는 동안 이후 치료 과정에 대해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던 그때 갑자기 환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환자를 찾기 위해 응급실 의료진이 총동원됐다. 더 큰 사고라도 저지르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어디로 갔지? 결국 CCTV를 통해 환자의 행방을 찾던 의료진. 마침내 어디 가시려고요? 들어오세요. 한 차례 소동을 일으킨 환자는 그제야 얌전해졌다. 만일 자살을 하려 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이후 환자를 돕기 위한 정신과 치료가 이어질 예정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생과 사의 갈림길. 생명을 위한 응급실의 사투가 시작된다. 보세요. 보호자분. 맞을 거예요. 벌어지기만.